안녕하십니까, 땡이트밭입니다. 여름의 대표적인 작물인 오이를 심으러 왔습니다. 우리 텃밭 가장자리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조선 오이라고 부르죠. 백다닥이 오이 6포기를 심어 보겠습니다. 오이 심을 곳은요, 수분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부드러운 땅에 심는 것이 적합합니다. 사질도 토양에서는 성장은 빠르나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수확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이 식재할 땡이 텃밭의 토양도 약간은 사질토입니다. 매년 재배를 해보지만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요, 노화는 빨리 옵니다. 오이 심을 곳은 한 달 전에 토마토 토양 작업할 때 그때 유기질 퇴비의 석회, 붕사 이렇게 넣고 토양 작업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가 넘었고요. 그동안에 미생물도 두세 차례 주었습니다. 오이의 적정 재배 온도는 20도에서 28도 사이라고 하죠. 밤의 온도는 15도에서 18도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오이는 일조량이 많이 필요한 작물이죠. 하루 6시간 이상의 일조량이 필요한 작물입니다. 그러한 장소에 식재를 하는 게 맞고요. 여름의 경우에는 한낮의 기온이 30도 이상 될 때도 있죠. 그러면은 이 비닐 멀쩡한 곳에 땅에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럴 때는 적절하게 온도 유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오이 잎은 상당히 크잖아요. 정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한여름에는 시드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적절하게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오이를 잘 가꾸기 위해서는 사실상으로 좀 까다롭다,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오이를 전문적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은 노지에서 재배를 하지 않고 하우스에서 재배를 합니다. 이 오이가 나름대로 까다로운 작물이기 때문에 하우스에서 키우는 이유는 여러가지 인위적으로 조작이 가능한 거죠. 온도라든지 그 다음에 토양 관리, 병충해 관리, 이런 것이 상당히 하우스에서는 노지보다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텃밭에서 피우는 노지의 오이 같은 경우에는 뿌리 내림이 정상화된 이후에는 폭풍 성장을 합니다. 그 시점이 사실상 오이 생산량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이때 많이 따 드시고 그 이후에 한여름이 됐을 경우에 노화가 빨리 옵니다. 노화가 빨리 오니까 노지에서는 많은 욕심을 내지 않고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이를 식재해 보겠습니다. 모종삽으로 흙을 벌려주고요. 여기다가 진딧물 약재를 뿌려줍니다. 자, 이렇게 오이를 토양에 흡착되게 눌러서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줍니다. 물을 주는 이유는 흙과 모종이 밀착되게끔 하기 위해서 물을 충분히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비닐 물씬 사이로 흙을 모종과 밀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오이 모종은 뿌리가 얇게 퍼지기 때문에 깊이 심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토양을 살짝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오이를 심어주면 되겠습니다. 예. 자, 토양이 모종 뿌리와 밀착되게끔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그런 이를 보시면은 여기 좀 뿌리가 나와 있죠. 이 뿌리도 상토 쪽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복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복도를 해주고요, 비닐이 이런 상태로 놨을 경우에 이 토양이 기온이 올라가면은 뜨거운 바람이 뿌리 쪽으로 해서 줄기도 타고 올라옵니다. 이 잎과 뿌리가 상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따뜻한 땅의 온도 유지를 위해서나, 그 다음에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뿌리 주변으로 복도를 해줍니다. 자, 흙은 이 떡잎이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흙을 덮어줍니다. 이렇게 복도를 하면은 우리 모종이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 내림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이는 뿌리가 얇게 퍼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토양과 수평을 이루도록 그렇게 심어줍니다. 자, 오이 식재를 다 했습니다. 오이는 이제 식재를 하고 난 이후에 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이는 뿌리가 퍼지는 성질이 있으므로 가뭄을 쉽게 탑니다. 그래서 저희 오이밭 경우에는 간수 시설을 했습니다만은 적절한 간수 시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종을 심고 난 후에 물을 주었잖아요. 물을 주고 난 이후에는 뿌리가 활착될 때까지는 물을 주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물을 한번 많이 주고요, 열매가 달린 후에는 자주 주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오이는 다비성 작물이라서 비료를 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유기질 퇴비 석회 봉사를 넣었지만 오이가 성장하면은 많은 비료 성분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비를 해야 되는데요, 추비는 이 포기 사이에 한 숟갈씩 이렇게 주시는데 2주 간격으로 복합비료나
NK 비료를 주시면은 영양 공급도 원활하게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물 관리와 영양 관리, 그리고 나머지 남은 하나는 이제 병충해 관리인데요. 오이는 아까도 모종 심을 때 진딧물 방제를 했습니다만은 진딧물과 녹균병, 흰가루병, 이게 노지에서는 상당히 노출되기 쉽거든요. 오이에 농약을 친다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가급적이면은 오이를 빨리 성장시켜서 빨리 따먹고 그런 편이 좋습니다. 우리 텃밭에서는 진딧물 방제는 지금 모종 심을 때 약재를 넣었습니다만은 자람 오일 같은 것을 방제해 주고요. 그러면 안 그러면은 요구르트를 20배 희석하여 뭐 2, 3회 정도 살포하면은 진딧물은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딧물은 순간적으로 번지기 때문에 예찰을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오이 뒷면을 잘 살펴보시면 진딧물이 이렇게 보이는 수가 있고요. 그 전에 진딧물보다는 진딧물을 옮겨주는 개미가 오이 줄기를 들락날락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진딧물이 분명히 있다고 보시고 진딧물에 대한 방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심한 게 녹균병인데요. 사실 녹균병은 일단 텃밭에서 녹균병이 번진다면은 잡을 수는 없습니다. 뭐 이거 농약을 치지 않는 한은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잎을 제거를 해 주시고 멀리 버리든지 안 그러면은 땅에 묻든지 해서 근처에는 녹균병에 걸린 잎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흰가루병 이 부분도 오이를 상당히 괴롭히는 병균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노지에서는 오이병이나 흰가루병이 왔다 그러면은 오이 재배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텃밭에서는 인물 좋은 오이, 그리고 오래 하면서 이렇게 멋들어진 오이를 재배하겠다, 조금 삼가하시고 오이 농사를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땡이 텃밭에서 오이 6포기를 쉽게 했는데요. 우리 텃밭 농부님들께서도 오이를 심어서 여름에 시원한 오이 냉채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이 모종 식재 땡이 텃밭 영상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